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무대에서 한국인 선수들의 활약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에 이어 황희찬 선수도 연일 득점 소식을 전해오고 있는데요.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프리미어리그 10라운드 경기 황희찬 선수가 자신의 리그 6호 골이자 시즌 7호 골을 터뜨렸고, 너무나 흥미로웠던 것이 이게 뉴캐슬을 상대로 활약했잖아요. 영국 현지 방송에서는 아무래도 뉴캐슬이 또 명문팀이니까 뉴캐슬 레전드들이 이제 이 경기의 분석을 진행했는데 다들 황희찬 선수에게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뉴캐슬 레전드이자 EPL 레전드 앨런 시어러가 공개적으로 황희찬 선수에 대한 호평을 또 쏟아냈는데요. 예, 또 영국 BBC 매치 오브 더 데이의 메인 패널이죠. 이 앨런 시어러가 황희찬 선수의 득점, 본인도 최고의 골잡이였기 때문에 이 플레이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해설해줬고요. 또 이 경기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에서 중계를 했는데, 이 스카이 스포츠에는 아스널 여자 축구 레전드와 더불어 뉴캐슬의 또 다른 또 레전드 골키퍼죠, 셰이 기분이 출연해서 황희찬 선수의 골이 또 왜 대단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이 두 방송에서 나온 황희찬 선수의 활약에 대한 분석 내용들 풀버전 해석하고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날 경기 앨런 시어러가 매치 오브 더 데이에서 울버햄튼의 플레이가 얼마나 대단한지 소개를 했는데, 먼저 이제 게리 리네커가 울브스는 굉장히 활발했는데 뉴캐슬은 지쳐 보였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 분석을 시작합니다. 네, 이에 대해서 시어러도 인정을 했습니다. 확실히 경기가 길어질수록, 후반전이 될수록 뉴캐슬이 지쳐 보였고 본인도 그 부분이 걱정됐다고 또 표현했습니다. 특히 이 울브스의 황희찬, 네투, 쿠냐를 앞세운 이 페이스 능력에 대한 걱정이 컸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자신감이 있었고 세 선수가 각자 뛰어난 능력을 갖춘 선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페이스, 속도가 대단한 3톱을 두고 있고, 이 3톱이 3-4-3으로 경기하는 울브스의 핵심인데, 이 장면 보시면 쿠냐 선수가 이제 중앙 공격수지만 사실은 밑으로 많이 내려와서 운반해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 황희찬 선수와 네투가 좌우 측면인데, 네투는 확실하게 오른쪽 측면에 자리에 잡고 있지만 황희찬 선수는 가운데로 많이 올라와서 스트라이커와 같은 역할, 어떻게 보면 이제 손흥민 선수 같은 그런 득점을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특히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황희찬 선수가 왼쪽이 아닌 네투 선수와 투톱으로 나섰고요. 이 쿠냐 선수가 뒤에서 받쳐주는 역할을 또 해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쿠냐가 가짜 9번처럼 또 뛰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 굉장히 이제 좋은 장면들이 많이 있었고, 특히 뭐 시간이 갈수록 뉴캐슬이 힘들었다고 얘기를 했지만 전반전부터 울브스의 이런 역습에 흔들리는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네, 이 닉포프의 선방이 아니었다면 사실상 울브스가 일찍이 득점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시어러도 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특히 전반전부터 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을 했다. 뉴캐슬은 골키퍼 선방으로 겨우 실점을 면할 뿐이었고, 사실 울브스가 운이 안 따라준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울브스 공격진이 뒤로 침투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고, 닉포프가 실제 공을 놓치는 장면도 나왔었는데요. 그러나 운 좋게 다시금 막아내면서 고비를 넘겼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네투가 오른쪽으로 들어가고, 또 반대 중앙으로 황희찬 선수가 들어오고, 또 쿠냐도 3자의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이 세 명이 달려들 때마다 뉴캐슬이 흔들렸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패턴이 매 경기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 후반전에 조금 더 극점에 근접한 상황들이 더 많이 나왔었죠. 네, 후반전에 리네커가 언급했듯이 뉴캐슬이 확실히 더 지친 모습이 보였다고 시어러도 인정을 했는데요. 반대로 울브스는 더 공격적인 모습을 펼치게 됩니다. 시어러도 울브스는 전반보다 후반에 조금 더 강하게 몰아쳤다. 그래서 점점 걱정이 커졌다고 합니다. 이어 이 세 선수 황희찬, 네투, 쿠냐가 같은 이런 위치에 있을 때 뉴캐슬은 열심히 뛰어 그들을 막기 바빴다고 또 설명했습니다. 이 장면 같은 경우도 공격 라인에 이제 3명의 선수가 포진되어 있는데, 니어 포스트 쪽으로 수비와 골키퍼 사이 공간으로 크로스 패스가 들어갈 때 침투하는 이 3톱 공격수들의 움직임이 좋았지만 마무리까지는 갖지 못했던 장면이고요. 또 이 다음 장면 보시면 이제 황희찬 선수가 중앙에 있다가 오른쪽 깊은 곳으로 빠져 들어갈 때 또 동료 공격수들이 함께 들어오지만 상대의 6탄 방어에 아쉽게 좀 마무리되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네, 뉴캐슬이 뭐 수비가 모자랐다, 공격이 모자랐다가 아니라 이 울버햄튼이 정말 잘했다고 호평했고요. 이 세 선수는 정말 위협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제 사이드로 빠져나가거나 사이드에서 안으로 들어오거나 커트인 커트 아웃 플레이를 통해서 이 세 명이 무한 스위칭을 통해 상대를 흔들어냈다라고 시어라가 설명을 했는데요. 결국에 이제 황희찬 선수가 2대2 동점골, 무승부를 끌어냈던 그 결정적인 골을 성공했고, 그에 대해서 시어러의 이제 본격적인 평가가 이어집니다. 네, 황희찬 선수가 사실 이 프리킥을 직접 얻어냈잖아요. 얻어낸 후 본인이 또 이 득점까지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토티 고메스의 볼을 봐두는 상대 수비를 완벽하게 속여버립니다. 반다이크 선수를 마치 속였던 것처럼 완벽한 속임수로, 그리고 판타스틱한 피니시. 시어러도 실제로 정말 환상적인 마무리였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끝내 6번째 골을 또 이렇게 환상적인 마무리로 또 장식한 황희찬 선수입니다. 이 장면 보시면 사실 토티 고메스가 오른쪽에서 가운데로 접고 들어올 때 4명의 뉴캐슬 수비수를 흔들어놨던, 사실 수비수인데 예상치 못한 개인기를 보인 가운데 뒤에서 도사리고 있던 황희찬 선수가 수비 앞쪽으로 갑자기 등장을 했어요. 이런 플레이가 사실은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또 많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치고 들어왔을 때 사실 지금 뉴캐슬의 덴번 선수가 지난 시즌도 그렇고 올 시즌도 그렇고 대단한 활약을 보여주고
보여지고 있는데 황희찬 선수가 이 댄번이 쫓아들어왔을 때 순간적으로 딱 오른발로 접어냈고 접자마자 왼발 슈팅을 정확하게 가져갔습니다. 이 장면이 정말 기가 막혔기 때문에 환타스틱 피니시라고 했는데 터치부터 접기부터 마무리까지 특히 이 마무리가 많은 수비수들이 모여있는 상황 가운데 빠른 타이밍으로 가져갔는데 또 닉 포프가 대단한 골키퍼잖아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 한 구석을 찔렀기 때문에 시어러가 판타스틱이라고 했습니다. 네, 시어러가 아주 감탄을 금치 못했는데요. 저 플레이를 보라면서 이 세밀한 볼 컨트롤, 이 밸런스를 유지하고 마무리 슈팅까지 해내는 능력, 이것은 오로지 황희찬 선수의 능력으로 만든 골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이 컨트롤 자체가 말씀드린 대로 탁 공을 접어놨을 때 많이 튀어나가지 않게 본인이 공을 확보한 채로 컨트롤했고 이 빠른 순간에도 몸이 무너지지 않고 슈팅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몸의 밸런스까지 유지가 됐고 마무리 슈팅까지 빛났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뒤에도 사실은 울브스가 더 앞서갈 수 있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아쉬웠던 게 뭐 이제 보면은 이제 지금 이 장면 보시면 뉴캐슬의 수비 3명이 남아있고 오히려 울브스 공격 4명이 다다다 들어올 정도로 속도감을 이제 따라가지 못했는데 하필이면 이 결정적인 한 골을 더 넣을 수 있는 장면에서 네투의 햄스트링이 올라왔어요. 네, 실제로 네투 선수가 뛰어 들어가면서 갑자기 햄스트링 부위를 이렇게 붙잡으며 통증을 느끼면서 볼을 놓치고 마는데요. 사실 이 장면도 득점 장면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장면이란 말이죠.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남고 이 이후에 울브스의 공격이 확실히 또 약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이 이후에는 사실 뭐 앞으로 장기적으로도 네투 선수가 뭐 장기 부상으로 돌아온 선수이기도 하지만 햄스트링 부상 자체가 아무리 빨리 나와도 한 3, 4주가 걸리기 때문에 당분간 힘들 것 같은 상황인데요. 리네커도 얘기를 해요. 네투가 이미 지난 2시즌 동안 부상으로 고생했다. 그게 뭐 십자인대도 있었고 다른 부위도 있었겠지만 어찌됐거나 그런 부상들이 생기면 다른 부분에도 무리가 올 수도 있다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빨리 뛰고 많이 뛰고 부딪히는 선수에게는 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시어러도 올 시즌 정말 좋은 컨디션을 보여줬는데 치명적인 부상이다. 당분간 못 뛸 것 같기 때문에 울브스에는 큰 손실이 될 것 같다고 우려를 했습니다. 이날 경기에 황희찬 선수가 득점, 동점골로도 화제가 됐지만 이 페널티킥을 내줬던 장면 이걸 본인이 결국에는 서력하고 만회하는 상황이 되긴 했는데 사실 이게 서력한다라고 말하는 게 좀 아쉬운 게 오심으로 내준 페널티킥이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심지어 뉴캐슬 레전드 선수 출신인 시어러마저도 이 부분은 확실하게 PK가 아니라고 언급을 했고요. 이후 경기 이후에도 소셜미디어 통해 한 번 더 아니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시어러는 본인은 이 페널티킥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이 심판이 물론 경기 중에는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위치였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으나 이후에 VAR 통해서 여러 번 장면을 돌려봤지 않냐. 그럼에도 이렇게 페널티킥 선언한 거 절대 납득할 수 없다고 표현했습니다. 그 이유를 정말 모르겠다 설명했고요. 수비수인 셰어 선수가 이제 공을 확보하는 과정 속에 황희찬 선수가 이 공을 걷어내려고 사실은 이제 발을 이제 휘둘리려고 하는 가운데 본인이 이제 건드릴 것 같으니까 멈췄었거든요. 이 장면에서 이제 얘기합니다. 사실은 멈췄든 말든 넘어진 게 맞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진행 중일 때는 심판이 멈췄는지 멈추면서 걸렸는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페널티킥을 부는 거는 이해한다. 다만 그 뒤에 VAR을 통해서 명확하게 장면을 봤을 텐데 어떻게 그런 오심이 나오냐. 이날 함께 출연했던 아스널 레전드인 이안 라이트도 얘기합니다. 황희찬 선수가 분명히 멈췄는데 넘어졌습니다. 이것은 셰어의 시뮬레이션 액션이다. 시어러가 또 얘기하는 게 저런 불리한 판정이 내려진다면 저는 정말 화가 났을 겁니다. 네. 정말 객관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뉴캐슬 레전드지만 이건 황희찬 선수가 화가 났을 것이다. 또 진행자인 리네커도 대체 어디를 접촉한 건지 모르겠다. 뉴캐슬 선수가 혼자 넘어졌다라고 하며 황희찬 선수는 억울하게 페널티킥 파울을 하게 됐고 대신 그 파울을 만회하는 골을 자신의 능력으로 해냈기 때문에 이날 경기 주인공 비록 경기는 홈에서 울브스가 2대2로 비겼지만 황희찬 선수가 정말 모든 주인공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는 아스널의 여자 축구 레전드인 카렌 카니 선수 그리고 뉴캐슬의 골키퍼로서 오랫동안 활약했던 셰이 기분이 출연을 해서 분석했는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번 경기 뉴캐슬이 좀 지쳐보였다고 했죠. 아무래도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주중에 치렀기 때문이에요. 네, 기분은 이 도르트문트의 경기가 사실 힘든 여정이기 때문에 필요할 것을 예상했었다고 하는데요. 하프타임에 새로운 선수가 교체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도 하긴 했지만 확실히 지금 뉴캐슬에는 교체 옵션이 많지가 않잖아요. 또 토나리 선수가 이제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요. 그렇기에 이 무승부를 거둔 데 있어서는 사실상 뉴캐슬 입장에선 만족스러울 수밖에 없는 결과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예, 카니도 실제로 60분 이후 뉴캐슬이 지치기 시작했다고 했고 그랬기 때문에 막판에 결국 황희찬 선수의 동점골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울브스가 특히 공격적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카니가 얘기를 합니다. 다만 이제 네투의 부상으로 이제 좀 기세가 꺾였던 게 아쉬웠다. 지금 울브스가 가장 화제가 되는 게 네투 쿠냐 황희찬의 3톱 공격이 너무나 화끈한 것인데 여기에 네투가 빠진다. 이건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요. 우선 저희가 BBC의 해설에도 말씀드렸지만 황희찬 선수의 페널티킥은 영국 전역에서 화제가 되고 있고 스카이 스포츠에서도 이 판정은 오심이다라고 모두가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카렌도 오늘 경기 사실 큰 화두였다라고 설명을 하면서요. 본인은 개인적으로 페널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앞서 BBC에서 말한 것처럼 심판의 위치로 본다면 반칙으로 볼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
장면을 여러 번 봤을 때는 그렇게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한 것인데요. 지금 장면 보시면 셰어 선수의 뒤에 이제 황희찬 선수가 발을 이제 걷어내려다가 건드린 거고, 테일러 주심은 완전히 이제 그 넘어지는 상황에서 황희찬 선수가 건드렸는지 안 건드렸는지 볼 수 없는 네, 위치니까 넘어진 걸 봤을 때는 다리도 움직이고 있고 황희찬 선수가 다리를 휘둘리고 있으니까 페널티킥이겠다고 휘슬을 올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리플레이로 보면, 특히 뒤에서 보면은 멈추는 게 있었기 때문에 다른 각도로 보면 절대 말할 수 없다. 셰이 기분도 얘기를 하거든요. 계속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리플레이를 보면 스윙을 하려고 하다, 공을 차려고 하다가 자신이 이 공을 잘못했다가는 다리를 걸 것 같으니까 발을 뺐다. 뺐어요. 접촉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네, 기분도 황희찬 선수가 실제로 인터뷰를 통해서 경기 후에 같은 말을 했다. 선수가 눈앞에 오는 게 보여서 본인은 멈춰서 발을 뺐다고 또 표현했다고 합니다. 근데 페널티라니 정말 끔찍한 판정이라고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뉴캐슬 레전드도 끔찍하다고 했던 판정이었는데요. 이 장면들에서 카렌 같은 경우에는 터치가 좀 격했다. 이제 황희찬 선수가 이제 걸리는 것처럼 이렇게 보면 보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건 VAR이 있다. VAR이 있는데 몇 번이나 돌려봤는데도 그런 정보를 주지 않고, 이런 판정이 나왔을 때 VAR 주심도 의견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게 아니었다는 게 놀랍다라고 하면서 이 판정 논란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이런 논란을 딛고 황희찬 선수가 또 한 번 결정적인 골을 넣은 것인데요. 일단 이 스카이 스포츠에서 소개한 기록을 보면 황희찬 선수도 골을 넣었지만 이제 윌슨이 이날 경기 2골을 넣으면서 경기 출전 시간당 득점은 지금 윌슨이 프리미어리그 1위거든요. 60분당 한 골을 넣으면서 7골을 기록했고, 황희찬 선수도 근데 99분당 한 골, 그래서 6골을 넣으면서 윌슨, 이삭, 홀란에 이어 시간당 득점 4위고, 이거는 손흥민 선수보다 1분 차이긴 하지만 더 높은 기록입니다. 일단 황희찬 선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이어져요. 네, 페널티킥 이후에도 황희찬 선수는 물러서지 않고 이 필사적으로 싸웠다고 이야기하면서요. 그리고 끝내 득점에 성공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서 이 황희찬 선수의 득점이 앞서 계속 나왔거든요. 이 장면을 여러 번 봐도 정말 멋진 골이었다고 또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아스날 레전드인 카렌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황희찬 선수의 위치에 주목해야 된다. 황희찬 선수가 이제 오히려 물러서면서 그 틈을 만들어냈고, 그러면서 그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잘 맞아 들어갔다. 여기서 조금만 더 앞에 있거나 더 뒤에 있거나 이 타이밍이 조금만 어긋났어도 사실은 수비가 대응할 수 있었을 거란 얘기죠. 결국에는 이 위치, 세밀한 위치를 파악하고 침투에 들어간 게 황희찬 선수의 클래스를 보여준 것이다라고 소개를 하게 되는데요. 네, 기분도 여기에 겉으로 보이기엔 사실 쉬워 보이지만 이게 굉장히 어려운 터치고 놀라운 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근데 저는 겉으로 봐도 안 쉬워 보이거든요. 정말 이 순간에 한 박 접기. 물론 이제 접기라는 게 그냥 슈팅하려다가 속이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실제로는 몸이 빠르게 가면서 역방향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근육이라든지 앞서 시어러가 얘기한 것처럼 밸런스라든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결코 운동 능력이 없다면 가능하지 않고, 또 판단력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또 골키퍼 입장에서 기분이 얘기했고요. 카렌도 이렇게 얘기해요. 중요했던 게 지금 요새 유럽에서 비가 많이 와서 비가 와서 경기장이 젖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움직이면서 상대 수비 번의 위치까지 파악했고 접고 슈팅까지 마무리까지 완벽했다. 즉 이렇게 급박한 순간에 비도 와서 미끄러운데 이런 기술이 가능한 것은 황희찬 선수가 정말 대단하다고 얘기한 겁니다. 네, 카렌은 황희찬의 발 그리고 침착함, 민첩성 모두 놀라웠다고 표현하면서요. 본인은 만약 그 상황이었던 무릎을 꿇었을 거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황희찬은 이 본인의 감각으로 상대 번을 완벽하게 미끄러지게 만들었고 골망까지 흔들며 마무리를 정말 멋지게 했다고 표현했습니다. 뭐 많은 팬들이 얘기하고 있지만 챔피언스리그 과거 잘츠부르크 시절에 이 판다이크를 무너뜨렸던 것을 재현할 정도로 덴번이 정말 대단한 수비수거든요. 네. 이 선수를 완전히 황희찬 선수가 무너뜨렸다고 설명을 한 거고요. 이 스카이 스포츠 진행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황희찬 선수가 최근 홈에서 환상적인 골 감각을 이어가고 있다. 홈 6경기 연속 득점이고요. 또 이 골을 통해서 팀에 승점을 안겼기 때문에 결과까지 안겨줬고, 황희찬 선수의 활약 덕분에 지금 승점을 계속 얻고 있거든요. 뉴캐슬도 굉장히 강팀이고, 말씀드린 대로 챔피언스리그 나가는 팀이고 투자가 되는 팀이니까, 이런 팀을 상대로 보여준 황희찬 선수의 활약, 비록 뭐 승리는 아니었지만 이 승점 1점은 값지다. 이 승점이 결국에는 황희찬 선수가 최근에 골문 앞에서 환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멋진 개인기, 개인의 능력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또 보여준다고 했어요. 네. 이 장면이 정말 수없이 많이 리와인드, 다양한 각도, 다양한 앵글, 뭐 다양하게 나왔거든요. 빗속에서 한 번의 터치 후 멋지게 마무리하는 장면, 황희찬 선수 지금 정말 자신감이 넘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의 역사를 또 쓰기도 한 황희찬 선수입니다. 울버햄튼이 2020 시즌 이후로 한 시즌 최다골을 벌써 갱신한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 울버햄튼 선수들의 득점력이 안 좋았어요. 2020-21
2021 시즌엔 중앙 미드필드인 후백 네베스가 5골을 넣은 게 팀 내 최다골이었고요. 2020-2021 시즌 이때 네투가 이제 급부상하면서 넣었던 게 5골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통 스트라이커인 라울 히메네스도 2021-2022 시즌에 6골을 넣은 게 최다골이었고 그 다음 지난 2022-2024 시즌에는 포덴스와 후백 네베스가 각각 6골을 넣었던 게 시즌 전체 팀 내 최다골이었는데 황희찬 선수는 10라운드 만에 이 6골을 기록을 하면서 이미 지난 4시즌 울브스의 한 시즌 최다골 기록에 도달을 했고 이 기세라면 마침내 울브스에서 2자릿수 골을 넣는 선수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스카이스포츠의 진행자도 히메네스의 그 머리 부상 이후 사실은 울브스가 극심한 골 가뭄을 매 시즌 겪어왔는데 이제는 황희찬이 득점왕에 맞먹는 엄청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칭찬을 했고요. 네. 아스날 레전드인 카렌 같은 경우도 이제 울브스의 아킬러스건은 역시 공격력인데 또 히메네스 얘기를 해요. 히메네스가 분명히 울브스의 공격을 이끌던 선수인데 부상으로 경력이 꺾였거든요. 그 이후 황희찬 선수가 이제 무자비한 공격력을 보여주면서 이끌고 있다. 물론 네투쿠냐도 함께 영향력을 발휘하지만 결정력은 황희찬이다. 그래서 이 득점력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황희찬 선수가 지난 시즌 이렇게까지 눈에 띄는 선수가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이번 시즌도 초반에는 약간 긴가민가 했으나 최근 모습으로만 봤을 때는 이렇게 파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런 변화는 사실 이 감독, 게리오니 감독의 공도 크다는 것일 텐데요. 네, 게리오니 감독이 황희찬 선수를 중용하면서 이제 끌어올린 기회를 준 것도 있다라고 했고요. 또 카렌도 얘기를 해요. 이렇게 선수에게 자신감을 주는 데 있어서는 감독의 역할이 크다. 감독이 기회를 주고 또 역할도 주고 그래야 잘할 수 있는 것이니까 황희찬 개인의 능력도 칭찬을 했지만 이제 게리오니 감독을 이제 언급하면서 또 무엇보다 본인이 골을 넣는 그런 하나의 능력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팀을 위해 어떤 일이든 하길 원하는 선수다. 이러면서 또 이 스카이 스포츠에서는 황희찬 선수의 득점 장면만 부족한 게 아니라 수비적인 기여와 압박, 경기 내내 보여주던 수많은 플레이들을 막 하이라이트로 보여주면서 칭찬을 합니다. 네, 카렌은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이 황희찬의 영향이 굉장히 크게 발휘하고 있고 무엇보다 근데 사실 수비적인 것도 그렇지만 그가 울브스에서 중요한 거는 이 울브스의 특별한 순간 승점을 따는 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번 득점 장면을 다시금 언급하면서 이 버니 슬라이딩 할 것을 미리 있다 예측을 하고 유도하면서 방향을 바꿔서 득점까지 해낸 건 다시 봐도 정말 놀랍다고 또 한 번 언급을 합니다. 이어서 황희찬 선수가 월드 클래스 수준의 플레이를 펼쳤다고 하면서 호평을 쏟아냈는데요. 예, 뭐 지금 뭐 황희찬 선수가 월드 클래스 선수다라고 말하는 건 좀 이를 수 있어요. 다만 중요한 건 황희찬 선수가 예전에 반다이크를 제쳤을 때처럼 이렇게 수비를 제끼고 접고 때리는 슈팅이 확실히 월드 클래스다. 그런 능력, 월드 클래스적인 무기를 갖고 있고 아마 이게 반복되고 꾸준히 되고 이 기록이 계속 늘어난다면 황희찬 선수도 막 10골, 20골 이렇게 이걸로 이어간다면 월드 클래스 선수가 될 수 있다라는 지금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 와중에 울브스에는 악재가 하나 겹쳤죠. 이 네투 선수가 빠지면서 공격에 큰 영향이 또 미치게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스카이 스포츠도 언급을 했는데요. 쉐이 기분도 얘기를 했어요. 네투가 빠졌기 때문에 울브스의 위기가 왔다. 그렇기 때문에 황희찬 선수의 비중이 더 커질 것이다라고 하면서 올 시즌 황희찬 선수가 이제 팀의 공격도 수비도 열심히 해주고 있고 네투까지 빠졌기 때문에 앞으로 울브스의 득점에 있어서는 황희찬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90%까지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투의 부상이 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황희찬 선수 네투는 뭐 선의의 경쟁도 아니고 그냥 경쟁이 아니라 그냥 같이 지금 잘 만들어가야 되는 파트너거든요. 네. 그래서 빨리 돌아오길 바라야 되는데 앞으로 울브스의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네, 11월 5일 일요일 자정에 셰필드 유나이티드와 원정 경기를 펼치고요. 11월 11일 토요일 밤 9시 반에 토트넘과의 홈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이후 A매치 휴식기를 가지고요. 11월 28일 새벽 5시에 풀럼 원정 경기, 11월 3일 자정 아스널과의 원정 경기를 갖게 됩니다. 예, 뭐 사실 많은 분들 기대하는 경기는 손흥민 선수와의 맞대결도 있고 아스널과의 빅매치도 있겠지만 지금 울버햄튼은 승점을 잘 쌓는 게 중요해요. 황희찬 선수가 골을 넣고 맹활약을 함에도 불구하고 생각만큼 그 득점이 승점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프리미어리그 최약차 중에 하나로 꼽히는 이 셰필드와의 경기도 황희찬 선수가 좀 득점을 터뜨리면서 승리를 가져올 수 있을지 이 기세가 어떻게 이어갈지 한준TV에서 황희찬 선수의 활약 소식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